이모카세 1호는 백수저를 선택했습니다. 백수저 팀이 16점 차이로 승리하며 전원 생존하게 됐어요. 백수저 쪽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는데요. 정호영 셰프는 사실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찔하고 이거 졌으면 어떻게 이분들을 봐요 정말이라고 했죠. 반면 흑수저 팀은 전원 탈락이 선언됐습니다. 바베큐 연구소장은 팀원들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면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자책했고요. 삐딱한 천재는 이제 그럼 백백 요리사구나. 흑수저 아무도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흑수저 구인에게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라스트 박스 대결이에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각자 가장 자신 있는 주재료 하나를 직접 가져왔고요. 소금, 설탕 등 모든 조미료를 포함해 단 10개 이하의 부재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양념만 최소한 5가지는 들어가고 거기다 기름은 기본이고 원재료 하나에 소수의 부재료로 살리는 건 진짜 기술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생존 인원은 단 2명이에요.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안녕 봉주르가 20분도 안 돼서 종을 쳤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진짜로 괜찮아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안녕 봉주르는 비프 타르타르를 준비했는데요. 25년 전 요리를 시작했을 때 직원들과 다 같이 타르타르를 만들어 먹곤 했던 추억의 요리라고 해요. 프랑스식 타르타르에 트러플 향을 더하고 먹물 식빵으로 크루통을 만들어 트러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메인 주재료가 안심인데 트러플을 넣어서 향을 잘 살린 것 같아요. 특유의 프렌치 퀴진의 정석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어요. 바베큐 연구소장은 굴훈연을 선보였는데요. 문제는 오븐도 전자레인지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바트 2개에 히코리 나무칩을 올려 불을 피우고 그 위에 굴을 얹어 훈연했어요. 마지막엔 가스불 위에 바트를 디귿자로 씌워서 오븐처럼 만들어 발색까지 했죠. 안성재 심사위원은 스모킹이 쉽지 않아요. 조금만 오버해도 입에서 부담될 수 있는데 확실히 강도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익었는데 생굴의 크리미함이 남아있고 사실 굉장히 맛있었어요 라고 극찬했습니다. 중식 마녀는 은밀한 금란찜을 준비했어요. 왜 은밀하냐면 위에 통달걀이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푸딩 같은 계란찜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이중 구조인 거죠. 백종원 심사위원은 위에 통달걀로만 했으면 퍽퍽할 수 있는데 밑에 부드럽게 이게 뭐지?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순두부 같기도 하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요리괴물의 아스파라거스 요리는 처음 봤을 때 다들 의아해했어요. 아스파라거스만 갖고 될까? 라는 반응이었죠. 요리괴물은 아스파라거스를 팬 프라이한 후 브라운 버터와 시오코지로 향을 뽑아내고 브라운빌 스톡으로 글레이즈했어요. 그리고 레몬 껍질과 황국균 쌀누룩으로 만든 레몬 누룩 퓨레를 곁들였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의 반응이 남달랐어요.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었어요. 탁 먹었는데 아스파라거스의 맛을 확 살리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맛있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더 중요했던 건 이렇게 다양한 재료와 테크닉이 들어갔는데 왜 아스파라거스 맛이 확 살지? 백종원 심사위원도 시오코지랑 황국균 누룩을 넣으면 단맛도 올라가면서 감칠맛도 있고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거 하나로 다 잡은 거예요. 먹으면서 놀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서울 엄마는 민어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10년 동안 해온 요리인데 불고기 양념을 해서 속까지 잘 익게 구웠고요. 함양에서 4월 말부터만 나는 칼솥이라는 팔을 곁들였습니다. 껍질을 까맣게 태운 뒤 벗겨서 속만 사용하면 되게 달아진다고 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이거를 밥 반찬으로 드셨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라고 물었고 밥 없어도 술안주로도 좋은데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 간 돼지곰탕은 까치버섯곰탕을 선보였어요. 뉴욕에서 비건을 찾는 손님이 많아서 비건 음식을 구상했다고 해요. 까치버섯의 와일드하고 터프한 맛을 꽃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이 보충해주는 구조예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비건들은 좋아하겠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칼마카세는 자신의 닉네임을 건 갯장어 샤브샤브를 준비했어요. 누가 어떻게 손질하냐에 따라 퀄리티, 맛이 많이 달라지는 재료인데 와 계신 셰프님들한테 하모 손질해서 해보세요 했을 때 저보다 잘할 사람 없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죠. 백종원 심사위원은 이야 이거 먹기 아깝다. 꽃이 폈네라고 감탄했고 안성재 심사위원은 칼집이 싹 들어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국물을 머금고 있어서 잘 살린 것 같아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삐딱한 천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심사위원들이 딴 데를 보고 있는 사이 요리를 세팅했죠. 백종원 심사위원이 먹어보더니 해물. 가끔 꺼내서 이렇게도 먹으라고 했고 안성재 심사위원도 씹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정체는 멍게튀김이었어요. 깻잎과 김으로 멍게를 감싸서 튀기고 사워크림과 된장으로 초된장 소스를 만들었죠. 안성재 심사위원은 튀김의 고소함과 깻잎의 향이 처음에 강해서 3번쯤 씹으니까 멍게의 독특한 맛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술 빚는 윤주모는 황태해장국을 준비했어요. 재료가 공개될 때 다른 사람들의 재료를 보면서 아, 내 앞에 놓인 이 황태에게 미안해지는? 너무 평범할까? 라고 걱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주모로서 해장을 시켜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황태국을 선택했죠. 통황태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우려내고 쌀뜨물로 비린 맛을 잡았어요. 두부나 콩나물 같은 건 다 제거했습니다. 황태 너 자체로도 괜찮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그릇째 가져가서 드셨는데요. 황태를 살리기 위해 쌀뜨물이나 부재료들을 살짝만 터치해준 거, 주재료를 잘 살린 거죠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도 황태의 맛이 막 내가 맞는 기분이에요. 방망이로. 그 정도로 진하게 잘 뽑으셨고요 라고 했어요. 모든 심사가 끝나고 생존자가 발표됩니다. 첫 번째 생존자는 요리괴물이에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주제에 제일 부합하고 아스파라거스의 온갖 맛이 싹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와구와구 씹고 있더라니까. 진짜 요리괴물이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생존자는 술 빚는 윤주모예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황태를 보고서는 따뜻함이 묻어있고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린 것 같아서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술 빚는 윤주모는 되게 감사하고 정말 기쁜데 팀원들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한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빚는 사람으로서 양어깨가 정말 무거워지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어요. 이제 4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흑백연합전이에요. 백수저 12명과 흑수저 2명 총 14명이 참가하는데요. 2인 1조로 팀을 이뤄 최고의 요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톱7 결정전이에요. 14명 중 절반이 탈락하는 거죠. 패자 부활전에서 먼저 생존한 요리괴물에게 팀원 선택 우선권이 주어졌는데요. 요리괴물은 손종원 셰프님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했죠. 술 빚는 윤주모는 바로 임성근 셰프에게 갔어요.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임성근 셰프가 찬성합니다 라고 답했죠. 나머지 팀들도 빠르게 결성됐습니다. 정호영 셰프와 샘킴, 선제스님과 김희은 셰프, 최강록 셰프와 김성훈 셰프 등이 팀을 이뤘어요. 심사 방식도 특별한데요. 요리가 완성된 순서대로 심사를 받고 심사위원은 시식 후 생존 후보존 또는 탈락 후보존으로 팀을 보냅니다. 7개 팀 시식이 끝나면 생존 후보존에서 1위 팀을 선정해 톱7 진출을 확정하고 탈락 후보존에서 최하위 팀은 탈락하게 돼요. 가장 먼저 종을 친 팀은 임성근, 술 빚는 윤주모 팀이에요. 52분이나 남겨놓고 완성했죠. 다른 셰프들이 벌써 끝났다고? 라며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준비한 요리는 박포갈비와 무생채예요. 박포갈비는 삼겹살에서 뼈를 빼지 않고 그대로 갈비처럼 만든 건데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게 장점이에요. 임성근 셰프가 고기 손질과 굽기를 담당했는데요. 7두께로 포를 뜬 다음 양면에 칼집을 넣어 양념이 빠르게 배도록 했어요. 그리고 설야멱이라는 옛날 조리법을 활용했습니다. 화롯불에 고기를 구워서 눈에 식혔다가 다시 굽는 방식인데 냉동고를 활용해 초벌 구운 고기를 식혔다가 다시 양념을 바르며 굽는 거예요. 이 과정을 23회 반복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이틀 숙성한 맛이 난다고 해요. 술 빚는 윤주모는 무생채와 쌈장을 담당했는데요. 무생채에 육젓을 킥으로 넣어 감칠맛을 더했고 쌈장은 2가지 된장을 섞어 고추장과 꿀로 단맛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히든으로 혼돈주도 준비했어요. 막걸리에 40도 이상의 전통 증류주를 섞은 건데 조선에서 온 폭탄주라고 할 수 있죠. 복분자 증류주를 올리브처럼 띄워서 식후에 가볍게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고기를 되게 잘하셨어요. 칼집을 잘게 내셔서 완성도가 높은 돼지갈비이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평가했어요. 서로 간을 보면서 맞춰나간 점도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돼지갈비는 무난하다 생각했어요. 맛은 있었는데 박포갈비? 무생채 쌈?
동네 앞 식당 가면 있을 만한 그런 거고 두분의 색깔을 어떻게 보여지게 만드셨는지 라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과연 임성근, 술 빚는 윤주모 팀은 생존 후보존으로 갈까요? 탈락 후보존으로 갈까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의 요리는 어떨까요? 결과는 다음 회에서 계속됩니다. 8회에서 가장 먼저 종을 친 임성근, 술 빚는 윤주모 팀. 과연 심사 결과는 어떨까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임성근, 술 빚는 윤주모 두 분은 생존 후보입니다. 첫 번째로 생존 후보존에 올라갔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자칫하면 되게 일반적일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인데 준비하신 모든 거를 함께 했을 때 제 입에서는 너무너무 조화로웠어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도 만약에 윤주모님이 맡았던 파트에서 너무 화려하게 준비했으면 조화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투박한 듯 하면서도 딱 필요한 빛 안 나지만 옆에서 싹 받쳐주면서 갈비를 윤주모가 이 받침이 없었다면 되게 평범했을 거예요 라고 했죠. 안성재 심사위원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쌈장과 무채와 고기와 쌈을 딱 먹었을 때 제 입에서 두 분의 얼굴이 막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식에서 맛으로 그걸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라 생각해요. 술 빚는 윤주모는 같이 함께 했을 때 더 맛있었다.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라며 감격했습니다. 다음은 후덕죽 천상현 팀이에요. 이 두 분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천상현 셰프가 33년 전 신라호텔에 입사했을 때 후덕죽 셰프가 사부님이셨어요. 그 사부님이 천상현 셰프를 눈여겨보고 청와대로 추천해서 20년 4개월 동안 5분의 대통령을 모시게 된 거죠. 천상현 셰프는 사부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서 최고의 요리사들만 나올 수 있는 이런 데에 저도 나오고 사부도 나오고 되게 벅차올랐어요 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준비한 요리는 망고 랍스터 전체예요. 활 랍스터를 3분 정도 반숙 개념으로 쪄서 망고와 함께 마요 소스로 버무렸죠. 하지만 심사 결과는 탈락 후보였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망고와 랍스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마요네즈를 선택한 게 전체 요리로 첫 번째로 먹었다는 상상을 하면서 먹었을 때 마요네즈의 양과 씹었을 때의 느낌이 좀 느끼하게 다가와서라고 설명했어요. 박효남, 최유강 팀도 랍스터를 선택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딱 4마리만 있던 스파이니 랍스터를 다 쓸어왔어요. 스파이니 랍스터는 집게발이 없고 몸통살에 집중돼 있어서 일반 랍스터보다 더 부드럽고 해물의 단맛이 풍부하죠. 요리 이름이 특별해요. 1964년 실크로드 임페리얼 랍스터. 1964년이 프랑스와 중국이 처음 수교한 해라서 중식과 프렌치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박효남 셰프는 프렌치의 비시수아즈 차가운 감자 수프를 랍스터 육수로 만들었고 최유강 셰프는 중식 크림 소스를 담당했어요. 하지만 역시 탈락 후보로 갔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중식이라는 걸 50대 50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어느 정도 더 강하게 들어왔어야지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라고 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도 조화에 있어서 치우침이 좀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효남 셰프는 내가 너무 크게 끌고 가버렸나? 조금 더 욕심을 냈었더라면 하며 아쉬워했어요. 손종원 요리괴물팀은 정말 도전적인 요리를 준비했어요. 월도프 샐러드를 파인 다이닝 방식으로 재해석한 건데요. 두 사람 모두 뉴욕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뉴욕을 대표하는 월도프 샐러드를 선택했어요. 원래는 사과, 샐러리, 호두를 베이스로 한 샐러드인데 여기에 대게를 넣고 캐비아와 사과 젤리를 곁들였죠. 손종원 셰프는 5분 단위로 타임라인을 짜서 25칸으로 나눴어요. 문제는 제누아즈 케이크 시트였어요. 대게살 샐러드를 감쌀 시트인데 오븐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드라이하게 나왔거든요. 요리괴물이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손종원 셰프는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제 역할은 당황스러워하는 게 역할이 아니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오븐을 스팀으로 바꿔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생존 후보였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재료의 쓰임새나 맛이나 밸런스도 되게 좋고 3가지를 한 번에 넣으니까 다양한 식감과 씹을 때마다 계속 치고 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라고 평가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도 한 입에 먹으라는 게 깜짝 놀랐어. 이거를 한 입에 먹으라고? 그런데 한 입에 먹으니까 포텐이 파바바방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선재스님과 김희은 셰프팀은 한식의 미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밥이 메인인 반상 차림을 준비했죠.
선재 스님의 두부 김밥과 김희은 셰프의 전복 김밥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어요. 선재 스님은 절에서 쓰지 않는 재료가 있으니까 각자의 색깔을 살린 거죠. 선재 스님의 두부 김밥은 특별했어요. 두부를 튀겨서 간장과 조청으로 졸인 후 김밥에 넣었는데 일반 김밥은 햄도 들어가고 부드러운데 내가 생각하는 김밥은 좀 오래 씹었으면 좋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김희은 셰프는 전복에 유장 처리를 하고 김을 가루로 내서 마스카르포네와 섞은 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맑은 된장국, 겉절이, 호두전과를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 후보였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김밥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다가 옆에 김희은 셰프님이 만든 김밥을 먹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딱 느껴져라고 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도 선재 스님의 된장국이 이 김밥과 불협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맑고 퓨어한 맛이 있다면 이건 복잡하게 맛있는 맛이어서 둘의 조화로움이 되게 중요한데 다른 음식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와서라고 설명했어요. 정호영, 샘킴 팀은 일식과 이탈리안의 만남을 선보였어요. 두 사람은 방송도 같이 많이 하고 호흡이 잘 맞을 거라 예상됐죠. 민어된장 구이를 준비했는데요. 백된장에 미림, 설탕, 청주를 섞어 달짝지근하게 양념해서 숯불에 구웠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프로슈토 햄으로 감칠맛을 낸 소스를 곁들였죠. 특별한 포인트는 민어브레였어요. 민어브레를 소시지처럼 만들었는데 민어살과 말을 갈아서 채워 넣고 쪘습니다. 그런데 브레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샘킴 셰프가 포기는 없다며 랩으로 싸서 다시 시도했고 결국 성공했어요. 맛을 보더니 완전 맛있지? 라며 안도했죠. 결과는 생존 후보. 안성재 심사위원은 일식을 감싼 이탈리안인데 그게 제가 느낀 바였어요. 표현하시는 게 의도된 바가 명확하게 저한테 전달이 되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은 김성훈, 최강록 팀이에요. 두 사람 모두 조용한 스타일이라 대화가 많지 않았는데요. 요리 이름은 땅과 바다. 바다의 재료인 꽃게, 전복, 새우와 땅에서 나는 봄 채소들을 합친 거예요. 최강록 셰프가 특별히 신경 쓴 건 꽃게 떡발이었어요. 꽃게 중에 가장 먹기가 편하고 살만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는 부위입니다. 고향에서 손님들 오면 마지막 꽃게는 잘라서 먼저 줘요. 떡발에 달걀 노른자를 묻혀서 국물에 살짝 익혀내고 새우와 전복도 같은 육수에 통과시켰어요. 각각의 재료가 하나의 육수를 공유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결과는 생존 후보였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맛있는 일식집과 이탈리안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라고 했고 안성재 심사위원은 뺏어 먹고 싶었어요. 백 대표님 거를 혹시 까먹었으면 뺏어 먹을 정도로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 발표입니다. 먼저 탈락팀. 탈락 후보존에는 박효남 최유강팀, 후덕 죽천 상현팀, 선재스님 김희은 팀이 있었는데요. 안성재 심사위원이 발표합니다. 탈락팀은 최유강, 박효남 셰프님이십니다. 33년 사제지간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최유강 셰프는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서바이벌이잖아요. 어차피 한 명 빼곤 다 죽는데 사부님하고 같은 레벨로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강아, 너 참 그래도 요리 열심히 했구나 그냥 저한테 그러고 싶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박효남 셰프도 떨어진 사람이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여기까지 이걸로라도 행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어요. 그리고 1위 우승팀 백종원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1위 우승팀은 임성근, 술 빚는 윤주모 팀입니다. 가장 먼저 종을 치고 가장 먼저 톱7에 진출하게 됐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은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연합팀들의 서로 간의 조화였습니다. 과연 그 돼지갈비 자체만으로 이런 호응도를 끌어낼 수 있을까? 자신만의 소박한 무생채와 쌈과 쌈장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시너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술 빚는 윤주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임 셰프님과 만난 것까지 저에게는 너무 큰 영광이었고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진행자가 말합니다. 생존과 탈락이 결정되지 않은 5팀은 조리대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리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무대가 완전히 재배치되면서 진행자가 발표합니다. 4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1대1 사생전입니다.
팀이 해체되고 마주보고 1대1로 대결하는 거예요. 톱7에 남은 자리는 단 5명. 10명 중 5명만 살아남는 처절한 사생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톱7에 오르게 될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됩니다. 9회 마지막에 조리대가 돌아가면서 새로운 대결 구도가 공개됐는데요. 바로 4라운드 두 번째 대결 1대1 사생전입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같이 올라가자며 손을 맞잡았던 팀원들이 순식간에 적이 되는 거예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지난 연합전에서 사용했던 식재료만 사용해야 하고 같은 재료를 두 사람이 나누어 써야 해요. 나누는 방법은 자유지만 이 식재료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하죠. 1대1 대결을 통해 오직 승자만이 톱7에 진출하게 되고 패자는 탈락합니다. 추가 생존자는 없어요. 김희은 셰프가 말했죠. 어쩐지 2배로 사라 그러더라고. 장 볼 때 이상했어. 다 이걸 위한 복선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대결은 정호영 셰프와 샘킴 셰프의 맞대결이에요. 두 사람은 방송도 같이 많이 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이였는데요. 샘킴 셰프가 말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누가 이기든 서운해하지 말자고 했어요. 정호영 셰프는 우리 사이 좋잖아. 이제 헤어지는 거야 라며 웃었지만 이제는 욕심을 부려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호영 셰프는 일본 요리의 정석인 조림으로 승부했어요. 사실 제가 조림 잘하거든요. 맛술, 청주, 설탕을 넣고 생선을 넣어 조리기 시작하는데요. 단맛이 스며들면서 생선이 부드러워지고 양조간장을 넣어 윤기나게 조립니다. 우엉을 같이 넣고 두부 겉면은 토치로 구워서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조림을 완성했죠. 그리고 팀전에서 아쉬웠던 민어부레찜도 다시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잘라서 속 재료를 더 빵빵하게 넣었습니다. 샘킴 셰프는 이탈리안 스타일로 갔어요. 민어를 저온의 올리브오일에서 오래 익히는 포치 방식을 선택했죠. 안에 속살이 엄청 부드러워지거든요. 바질 페스토에 생크림과 파마산을 넣어 크리미한 소스를 만들고 토마토와 시금치 그릴을 곁들였습니다. 프로슈토 햄 육수도 함께요. 이 요리의 포인트는 부드러움의 연속이에요. 생선도 엄청 부드럽고 소스도 엄청 부드럽고 안성재 심사위원은 바질 페스토 크리미하게 하니까 참 맛있네. 샘킴 셰프님의 색깔이 묻어나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했고 오일 포치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어요. 투표 결과 안성재 심사위원은 샘킴 셰프를, 백종원 심사위원은 정호영 셰프를 선택했습니다. 협의 끝에 최종 승자는 정호영 셰프, 백종원 심사위원이 설명했어요. 극고수들의 챌린지이기 때문에 생선이 부서지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통 조금만 오버해도 생선살이 무너지면서 이럴 수 있는데 정호영 셰프님께서 하셨던 거는 그런 걸 다 잡으시고 너무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샘킴 셰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홀가분합니다, 솔직히. 정말 미련 없이 짜릿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추억이었고요. 정호영 셰프는 내가 올라가서 잘할게. 서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선제스님과 김희은 셰프의 맞대결이에요. 두 분은 팀전에서 조화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각자의 색깔을 보여줄 기회가 됐어요. 선제스님이 말했습니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할망정적이라는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스님이라 긍정적으로 막 하는지 몰라도 그냥 제 마음은 그래요. 김희은 셰프도 끝나고 더 꽉 안아야지라며 서로를 격려했죠. 선제스님은 남은 밥을 활용해서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기존의 비빔밥을 고추장만 생각하잖아요. 고추장 말고 간장 비빔밥도 있고 된장 비빔밥도 있어요. 비빔밥에는 땅 속에 있는 당근, 우엉, 땅 위에 자라는 시금치, 배추, 나무에서 따는 버섯을 다 넣어서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특별한 포인트는 양념장이었는데요. 보통 고추를 양념할 때 간장에 고추 넣고 참기름을 넣는데 순서를 바꿨어요. 풋고추를 다져서 참기름에 볶다가 간장만 딱 넣은 거죠. 간장이 굉장히 맛이 깔끔해요. 그리고 된장 빡빡이장도 준비했는데 표고버섯, 애호박, 풋고추를 다져서 된장에 버무린 후 다시마물에 바글바글 익혀서 만들었습니다. 김희은 셰프는 팀전에서 아쉬웠던 전복과 김에 다시 도전했어요. 아, 전복 요리 다시 도전해서 이게 이런 맛이었군요 라는 임팩트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전복을 부드럽게 쪄서 허브 훈연을 거쳤고 곱창김 마스카르포네를 곁들였어요. 전복 내장으로는 개우 소스를 만들어서 감칠맛을 더했죠.
곱창김이 입자감은 거칠지만 훨씬 더 달고 감칠맛이 좋다고 생각해서 마스카르포네와 약간의 당, 소금으로 간해서 만들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예상했던 맛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선재 스님의 간장 비빔밥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간장이 특별한 향이 있고 볶으니까 고추가 다 익어 있어가지고. 김희은 셰프의 요리에 대해서도 김하고 잘 어울리네, 마스카르포네가. 소스 맛있네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두 심사위원 모두 선재 스님을 선택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은 사찰 음식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안에 뭔가 내공이 있다고 느꼈고 선재 스님만의 손맛이 너무 잘 전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도 언뜻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음식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그 험불함에서 나오는 전곡을 찌르는 탁 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 이래서 선재 스님 하는구나 라고 극찬했어요. 선재 스님은 사찰 음식으로 채식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기쁜 거보다 음식을 위해서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희은 셰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조금 더 싸워볼 힘이 남아있었는데 아쉽다. 다시 저 아래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장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장 아래에다가 명패를 놨어요. 세 번째 대결은 33년 사제지간인 후덕죽 셰프와 천상현 셰프의 맞대결이에요. 천상현 셰프는 같이 팀 먹었을 때는 사부님과 제자 이렇게 좋아했는데 결말은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후덕죽 셰프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것이 이제 승부의 세계니까 어쩔 수 없구나. 천상현 셰프가 사부님 영광입니다 라고 하자 후덕죽 셰프는 그래, 잘해보자. 마음 편하게 해라고 답했죠. 재료가 랍스터와 망고밖에 없는 상황에서 후덕죽 셰프는 라초면, 즉 매콤한 볶음면을 선택했어요. 있는 걸 갖다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니까 생칼국수면이 있더라고. 사실 이것도 처음 시도해본 거거든요. 랍스터 껍질을 볶아서 육수를 진하게 끓이고 매운 라조장을 곁들였어요. 원래 라초면은 면을 기름에 지져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만드는데 칼국수면은 면발이 굵어서 방법을 바꿨죠. 진하게 끓인 국물에 면을 넣는 방식으로요. 전 이제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또 새로운 맛이 또 나오고 또 새로운 요리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나요. 천상현 셰프는 칠리 소스를 만들기 위해 토마토 소스를 응용했어요. 고추장, 사과 식초, 두반장을 넣어 중식풍의 칠리 소스를 완성했죠. 특별한 시도는 망고를 튀긴 거예요. 우리가 셰프라고 하면은 뭐가 와도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망고를 한번 튀겨 먹어봤어요. 안에 되게 부드럽고 쏙 나오더라고요, 단맛이. 두 심사위원 모두 후덕죽 셰프를 선택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자칫 볶음국수는 원재료의 맛을 뺏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은은하게 랍스터 향이 국수 전체를 감싸고 있게 만들어주셔서 택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 라운드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감명 깊게 먹었고 제일 맛있게 먹었었어요. 재료가 많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리미트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먹었는데 감칠맛도 좋고 너무 맛있고 완성도도 높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현역에서 지금 후덕죽 셰프님이 가장 선배님이세요, 저희 업계에서. 근데 일하시는 모습은 만약에 후덕죽 셰프님의 얼굴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젊은 어떤 셰프가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시고 정정하시고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좀 겸손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천상현 셰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역시 사부구나.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사부구나. 후덕죽 셰프가 아유, 내가 좀 떨어져야지. 이게 뭐냐라고 하자 천상현 셰프는 아니에요. 잘하셔가지고 저 만족해요. 후회도 없고 한자리에서 같이 경연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고 저는 영원한 사부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번째 대결은 김성훈 셰프와 최강록 셰프의 맞대결이에요. 두 사람 모두 조용한 스타일이라 나름의 소통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적이 됐어요. 김성훈 셰프는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만나네라고 했고 최강록 셰프는 뭔가 슬픈 상황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훈 셰프는 거의 모든 해산물을 가져갔어요. 꽃게, 전복, 새우, 아기 등을 활용해서 크레페로 감싼 요리를 만들었죠. 해산물을 아우러지게 하나로 합쳐서 쌈 싸먹는 느낌?
안에 있는 해산물들은 같이 볶아서 먹기 좋게 다 큐브 사이즈로 만들어서 베샤멜 소스 넣고 잘 볶아서 크레페로 돌돌 말았습니다. 소스는 꽃게 비스크를 베이스로 한 클램 차우더예요. 꽃게를 구워서 감칠맛을 더 세게 만들고 감자와 함께 끓여서 크림 수프를 완성했어요. 페페론치노를 넣어 살짝 매콤하게 했죠. 최강록 셰프는 전략적으로 감자를 메인으로 선택했어요. 같이 만들었던 요리는 또 못 만들겠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딱 한 번의 음식이거든요. 팀전에서 뇨키를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자만주라는 새로운 요리를 창조했습니다. 감자를 삶아서 체에 내리고 버터와 전분을 넣어 치댄 다음 아기를 졸여서 속에 넣고 동글동글하게 빚었어요. 그걸 다시 쪄서 감자 표피가 쫀득쫀득하게 변하도록 했죠. 그리고 팀전에서 했던 요소들을 최대한 넣었어요. 전복은 내장 소스로 덮고 꽃게는 내장에 묻혀서 코팅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감자만주를 먹으며 웃었어요. 왜 감자가 주인공이라고 했는지 알겠네, 먹어보니까. 안성재 심사위원은 김성훈 셰프를, 백종원 심사위원은 최강록 셰프를 선택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전혀 예상 밖으로 팍 튀어가버려서. 이야, 해물이 저렇게 많은데 감자를 먼저 먹으라고 하지? 만주로? 이거는 다르다라고 느껴서. 오랜 협의 끝에 최종 승자는 최강록 셰프, 백종원 심사위원이 설명했습니다. 전혀 주인공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감자를 주인공으로 만든 거에 굉장히 발상에 좀 충격을 받았고, 이 재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게 창조가 된 만큼 맛도 따라와 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즐거움을 선사한 최강록 셰프님에게 조금 더 점수를 더 드렸습니다. 김성훈 셰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 아닙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강록 셰프가 끝까지 남아서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대결은 손종원 셰프와 요리괴물의 맞대결이에요. 두 사람 모두 파인 다이닝 배경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셰프들이죠. 요리괴물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거든요. 안진 지도 오래됐고. 근데 뭐 경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겨야죠라고 각오를 밝혔어요. 손종원 셰프도 잘하겠죠, 당연히. 더 잘하면 되죠. 자신 있어요 라고 응수했습니다. 재료가 거의 다 겹쳐서 반반 나눠 썼어요. 요리괴물은 손종원 셰프가 스팀 오븐에 접시를 넣고 계란찜을 하는 걸 봤어요. 계란찜인 순간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건 서양식 샤오룽바오 같은 게살만두였어요. 만두소 안에 터지는 육즙 같은 느낌을 조금 크리미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약간의 순두부, 버터, 대게 육수를 진하게 졸인 거에다가 같이 갈아서 준비했습니다. 게살을 더해서 만두소를 만들고 샴페인을 이용한 사과용 소스와 사과, 샐러리 렐리시를 곁들였어요. 캐비아로 부족한 간을 잡아줬죠. 누가 먹어도 아, 사과구나, 대게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손종원 셰프는 요리의 근본인 소스에 집중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육수부터 뽑아야 돼서 음식의 소스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대게를 구워서 육수를 뽑고 샴페인을 넣어 소스를 만들었어요. 대게 소스와 크림을 이용해 달걀 커스터드를 만들고 숯불에 구운 게 다리살을 같이 넣어 스팀 오븐에서 부드럽게 구워냈습니다. 제가 생각한 재료들을 보았을 때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운 대게 껍질에서 나오는 감칠맛하고 달걀의 부드러움하고 캐비아의 짭조름함 그리고 샴페인의 풍미. 뭔가 부드러운 한 입을 드리고 싶었어요. 라임즙과 라임 제스트로 풍미를 끌어올리는 디테일까지 챙겼죠. 의도한 것보다 아이디어가 더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도 좀 되고 이래서 만족스럽긴 했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저는 손종원 셰프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반된 느낌을 받았어요. 한쪽은 강한, 톡 튀는 맛이라면 한쪽은 부드럽게 가는 맛인데 부드러우면서 게살의 맛이 아주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종원 셰프님의 음식을 택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의 발표가 남았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거기서 가장 걸렸던 건 이건 정말 미세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아니에요. 진짜 미세한 차이로 저는 과연 누가 톱7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